다이어트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 피할 수 없었던 요요 현상의 굴레. 현대 사회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비만과의 싸움 중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과연 의지가 부족한 탓이었을까요? 우리를 계속 먹게 하고 살찌게 하는 건 바로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은 비만은 물론 혈관, 피부, 근육, 뼈 등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이 도미노처럼 온몸의 신체 반응이 연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신호등이자 비만을 잡는 열쇠인 호르몬. 호르몬 균형을 찾는 스마트한 다이어트 해법을 찾아봅니다. 화사한 봄볕을 즐기며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무게로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의 마지막 봄을 보내고 있는 김예진 씨인데요. 지금 살 빼려고 요즘에 만보 걷기 하고 있어요. 손에 들고 계신 거는? 이거 만보 걷기 앱인데요. 아직 5,000보밖에 안 됐는데 너무 힘드네요. 제가 초고도 비만이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하고 그다음에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많이 아파요. 어느 부분이 지금 가장 비만이 걱정이? 허벅지요. 허벅지가 상체에 비해서 살이 많이 쪘어요. 평생을 살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다는 예진 씨. 고등학교 이후로 100kg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최고로 132kg까지 쪘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빼서 120kg입니다. 가장 불편한 건 뭐예요? 사실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사람들 시선이요.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도 줄고 점점 집에 있어서 살이 찌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체중 감량을 위해 나름 운동도 하고 먹는 양도 조금씩 줄이는 중이지만 매일 습관처럼 올라가는 체중계의 숫자는 밑으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렇다고 끼니를 건너뛸 수는 없는 법. 오늘은 또 무얼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제일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5만 원어치도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다음에 케이크 한 판까지 한 번에 앉아서 다 먹은 적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 양념에 듬뿍 뿌려진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한 끼에 3, 4인분 식사량을 거뜬히 해치울 수 있는 대식가인 동시에 먹는 속도마저 양에 뒤지지 않습니다. 10분이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마리를요? 네. 고지방식으로 느끼해진 속을 달래기 위해 찾는 건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늘 정해져 있는 디저트죠.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식욕이 조절이 안 돼요. 한 달 정도는 식단을 하면서 참을 수가 있는데 한 달이 넘어가면 무조건 식욕이 돌아와가지고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 나는 왜 살 빼는 것조차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을 자책하고 불만족이 많이 들었고 스스로 증오하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래도 불안 장애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음식이 제 삶의 유일한 쾌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살은 빼려고 해도 계속 안 빼지니까 도피할 곳이 필요했어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나 버린 몸, 늘어난 몸무게만큼 그녀의 삶도 힘겨워졌습니다. 온갖 다이어트 보조제와 약물의 힘도 빌려봤지만 살이 빠지는 건 잠시뿐. 반복되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그녀에게 결국 마음의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 병원을 찾았던 예진 씨에게 내려진 진단. 유일한 위로였기에 끊임없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음식과의 악연을 끊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예진 씨는 요즘 취업을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에 한창인데요. 요리를 좋아해서 조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그녀를 흔쾌히 반기는 직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빨리빨리 못하니까 되게 많이 혼났고 이제 면접을 봐도 몸이 핸디캡이 돼서 일 잘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졌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지만 마음만큼 책상 앞에 몸을 붙들어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허리랑 엉덩이랑 목이랑 어깨가 다 아파요.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온몸의 통증을 풀어주는 예진 씨만의 해소법. 좀처럼 줄지 않는 체중과 취업 스트레스를 잠시라도 날리기 위해 최근 갖게 된 취미라는데요. 춤을 잘 추시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추기 시작했어요. 솔직한 마음은 되게 남들 앞에 나서서 얘기도 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되게 뭔가 그런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흑오입니다. 저는 여느 또래와 다를 바 없이 꿈도 많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 감추고 싶은 몸 때문에 스스로를 가둬야 했습니다. 그랬던 예진 씨가 요즘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일지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조금씩 자신을 다독이며 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결심한 건 몸에서 보내오는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사 결과 복부 초음파를 보시면은 담낭 안에 이게 돌이 있어요. 예, 쓸개에 이제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갑자기 윗배가 아프면서 뭐 토를 한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검사한 것 중에 이제 렙틴 호르몬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식욕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리고 비만하고도 이제 연관이 많은데 렙틴 수치가 이제 이상이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비만이 더 생기시는 거니까. 식욕 조절이 특히나 어려워 폭식이 반복되고 살이 잘 빠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식욕 호르몬 이상이었다는 건데요. 지금 굉장히 위험도가 높으신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고혈압, 뭐 당뇨병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에 대해서는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지금처럼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나중에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심장 질환이 생기거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호르몬 균형을 찾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예진 씨의 내일을 위해서도요. 일단은 제가 29살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빼서 취업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성 친구도 사귀면서 연애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30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진 씨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바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인데요. 비만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었죠. 바로 이 렙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위장을 채우면 이 렙틴 호르몬이 뇌에 작용해서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렙틴 호르몬의 분비량에 이상이 있으면 이 의지만으로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게 돼 비만을 부릅니다. 과식이 습관이 되면 몸이 렙틴 신호에 무감각해지는 렙틴 저항성 상태가 됩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낮아도 문제지만 높아도 문제가 되는데요. 렙틴 저항성은 렙틴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높아져 뇌에서 저항 반응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뇌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어서 지방을 더 축적하려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호르몬은 비만은 물론 혈관, 피부, 근육, 뼈 등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이 도미노처럼 온몸의 신체 반응이 연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비만과 질병에 취약한 몸 상태로 변한다는 건데요. 이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비만이 이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닥터하우스를 찾은 체험단. 힘들어. 제가요, 120kg 정도 나갔었는데, 제가 살을 좀 뺐거든요. 근데 요요가 자꾸 와서 쪘다, 빠졌다 해가지고 300kg는 넘을 거야, 아마 뺀 몸무게가. 나이살에 늘어나는 뱃살까지 더해졌다는 또 다른 체험자. 힘드세요? 힘들죠. 이 걷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이 살 좀 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놈의 살하고는 도대체 언제 이별을 하는 거야, 나는. 건강한 다이어트 해법을 찾으러 온 두 사람인데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닥터스 촬영하러 오셨죠? 왜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체격이죠. 두 사람 모두 과체중에 비만으로 인한 질환까지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비만 관리를 도와드릴 닥터하우스의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스마트한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해줄 닥터하우스 주인장. 사실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면 다들 비만 관리에 대해서 한숨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제일 고민되는 부위가 어딜까요? 저는 복부. 저도 뱃살이요. 잡으면 잡히시나요? 당연하죠. 잡지라고 그래요. 사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둑하게 좀 잡히는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도비만 비율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10명 중에 1명이 그냥 비만이 아니고 고도비만.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비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체형 관리, 비만 관리를 할 때 뱃살을 꼭 잡아야만 하는데요.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육이 있을 자리는 부족해져요. 우리 몸에 근육이 많긴 하지만 제일 큰 근육이 하지에 있는 특히 허벅지 근육이라서 간단하게 허벅지 근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의자 준비해놨는데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팔은 모으시고요. 다리 하나 제가 들고 있죠. 이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반대쪽 다리 들고 또 일어났다가 이걸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번 해볼게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한번 테스트니까요. 와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예 안 되시네요. 근데 그래도 이쪽은 하나는 되네요. 이쪽은 안 돼. 살짝 반도 쓰지 말고.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진짜 힘들다, 이거. 근력이 거의 없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체지방은 줄이고 근력은 높이는 비만 관리 비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닥터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전한 촬영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했습니다. 우리가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와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힘들고 지긋지긋한데 어떠세요? 다이어트 많이 시도해 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진짜 약으로도 하고, 뭐 주사도 해보고, 회 다이어트도 해보고.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요요? 한 달 만에 실패네요. 이건 정말 못 참겠더라.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했어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안 먹었는데 살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전 남만큼 다 먹는데 제가 이제 학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학원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은 후라이드 치킨에다가 시원한 맥주를 탁 마셔요. 일과 딱 끝나고 한 잔. 네. 그걸 포기를 못 하셨구나. 네, 살 생각이 안 나요. 저는요, 음식 중에서 그 탄수화물하고 탄산수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달달한 것들. 예, 달달하고 또 쫀득쫀득한 그 탄수화물 식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식욕을 못 참으셨구나. 그쵸.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가 지속이 될수록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의지를 조절하는 무언가가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호르몬인데 그중에서도 비만에 관여하고 있는 호르몬들이 있어서 얘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식욕을 막 폭발시키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폭식을 하라고 유도하기도 하고 반대로 얘네들이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의 현재 호르몬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어떤 부분들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총 8개의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호르몬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오지훈 씨는 5개 항목에 체크를 했고요. 이희재 씨는 6개 항목에 체크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탄수화물과 단 것을 좋아하고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체험단의 비만 정도와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오지훈 씨는 심한 과체중에 특히 렙틴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이희재 씨 또한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체중 조절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삼총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른바 우리가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호르몬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익혀두셔야 되는 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보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고 써있죠. 네. 두 분 다 정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내가 웬만큼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상태라는 거죠. 어떠세요? 좀 식탐이 있는 편이세요? 먹는 양. 어렸을 때는 폭식증이 있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막 한 30-40kg, 50kg까지 쪘을 때는 뭐 하루 종일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약간 우울증도 있어서 조금 그게 위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까지는 꼭 차 있어야 돼요. 우울증 같은 게 좀 제가 동반이 되면서 끊임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거기와 관련된 호르몬을 또 준비를 한 게 있죠.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별명이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뿜뿜하고 많이 나오면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반면에 세로토닌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폭식을 하게 되고 음식을 계속 먹으려는 경향이 생겨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때요?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지죠. 세로토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서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내 몸은 내가 또 되게 뭔가 불안하네. 세로토닌을 만들어야겠네. 재료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찾게 되는 게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되고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로토닌을 잘 조절을 해야지 체중 감량이나 비만을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한 연구에서 종일 활동이 없는 게으른쥐에게 세로토닌이 증가되는 약물 투여 시 다이어트 세포와 활동량이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호르몬 아디포넥틴은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좋죠. 네. 이 아디포넥틴이 풍부하게 나와야지 내 몸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워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디포넥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적당량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특히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렇게 체중 조절에 영향을 주는 3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3가지 호르몬은 단순히 비만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질병이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온 상태잖아요. 건강은 어떠세요? 어떤 질환이나 질병 같은 거 진단받은 게 있으세요? 얼마 전에 이제 당뇨랑 고지혈 진단을 받았거든요. 당뇨도 진단받으셔서 네, 약도 드세요? 예, 약도 먹고 있어요. 희재 씨는 어떨까요? 저는 그중에서 고지혈증이에요. 네, 한 5년 정도 됐어요. 약 먹은 지. 역시 네. 약을 드시고 네네네. 계신 상태이시고요. 네네네. 특히 렙틴이라는 건 몸에 있는 염증을 유발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염증이 오래되면 만성화가 되죠. 그러면
암으로까지도 번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비만, 특히 호르몬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서의 암세포 증식을 더 촉진시키니까 그런 종류의 암들과도 또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비만 관련된 호르몬들을 우리가 또 지훈 씨 일상을 밀착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일상 한번 같이 볼까요? 봄 기운이 완연한 화창하고 햇볕 좋은 날이지만 우리 지훈 씨 몸은 종일 소파에서 떨어질 줄 모르네요. 아, 내가 좋아하는 매운 거. 닭볶음탕. 보시니까 좀 표정이 밝아지시는 거군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뭘 먹지? 짬뽕, 짜장. 두 개 다 먹고 싶은데.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일으켜 배달 온 중화 요리를 맞이하는데요. 살이 찌면서 체력은 바닥 상태. 집에 있을 땐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지만 신기하게도 입맛만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짜장면, 짬뽕, 뭐 냉면, 뭐 칼국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짬뽕 먹고 그다음에 짜장 먹고 그다음에 탕수육 먹게 되는 거예요. 요즘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식사량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지 식사 시간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데요. 면, 튀김 요리만큼이나 지훈 씨가 좋아하는 게 또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줄이라는 주의를 받았는데도 이 탄산음료만큼은 절대 끊을 수가 없답니다. 탄산음료를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저는 이거 하루에 3병은 그냥 거뜬히 먹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또 500ml 또 따로 사서 먹기도 하고 물 대신 이 탄산 음료를 되게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살이 찌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던 시기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일본에 돈 벌러 가시고 오빠는 군대에 가서 이렇게 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나 혼자 삭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음식으로 풀면서 내가 이제 계속 그 폭식증 계속 그걸로 깊어지면서 살이 찌게 된 것 같아요. 그녀의 깊은 외로움은 오로지 먹을 때만 잊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인 지훈 씨. 비록 단역이지만 배우로서의 열정은 누구보다 컸던 그녀에게 체중은 점점 더 걸림돌이 됐는데요. 다양한 배역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지훈 씨의 식습관은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와 고지혈증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해본 다이어트는 90%는 해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시 또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고요. 저는 요요가 엄청 많이 온 사람이라 많이 힘들었어요. 다이어트 하는 게. 오랜 불면증에 시달려온 지훈 씨.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다 보니 늘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또다시 폭식을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단순한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때론 마음의 치료까지 필요한 비만이라는 병. 그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훈 씨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다는데요. 많이 습득을 해서 제가 뚱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되게 많이 상처받았던 사람이라서 그런 분들과 상처를 나누고 좀 더 행복해지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은 씨 일상 너무 잘 봤어요. 더 넓은 또 더 폭넓은 작품 활동 하시기 위해서는 비만 호르몬 관리가 특히 시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큰 변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해지시면 충분히 균형을 좀 찾을 수 있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음식 먹을 때 꼭꼭 오래 씹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치아가 좀 안 좋아서. 치아 안 좋으세요? 네. 치아 안 좋은 거랑 상관없어요.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 식사를 하실 때 씹는 횟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씹는 강도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횟수. 보통 식사 한 번 하시면 얼마 만에 다 드세요? 식사 시간. 저는 굉장히 빨리 먹는 스타일이라서. 빨리 드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남들이 숟가락 들면 벌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식사가 끝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식사하는 시간은 예. 5분에서 10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10분에서 15분 동안 드시는 분들은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빨리 먹지만 많이 먹게 되고 그 순간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래 씹는 거예요. 특히 꼭꼭 이렇게 씹는 저작 활동을 할 때 또 렙틴이 더 왕성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씹으실수록 좋은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40번 이상 꼭꼭 씹게 되면 먹는 섭취량, 칼로리 섭취량이 12%나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습관은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아침 식사 드시나요? 아, 힘들어요. 아침 식사 안 드세요? 네. 아침 식사. 저는 아침은 꼭 먹어요. 안 드시고 드시고 누가 더 좋을까요? 저. 당연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내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이 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량씩이라도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생활 습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잠을 너무 짧게 잔다거나 잠을 계속 설치면요. 아까 얘기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고 렙틴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날은 오히려 더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거든요. 자는 시간은 호르몬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질 좋은 잠을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은데 해가 좀 나와 있을 때 밖에서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걷기 운동 해주시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꿈이 있다면 언제나 청춘이죠. 제 목표 체중은요, 57kg예요. 제가 살이 쫙 빠지면 춤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힐 한 번도 못 신어봤던 하이힐 다시 신고 대학로를 또각또각 걸어보고 싶습니다. 요리에 그림, 노래까지 재주도 많고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지훈 씨의 바람은요. 일단 65kg이 목표고요. 연기 프로필을 새로 예쁘게 찍어보고 싶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스타일로 딱 꾸며서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달려봐야죠. 여러분들의 비만 호르몬을 잡아줄 운동법을 알려드릴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김혜선 트레이너님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비만 운동을 책임져줄 김혜선 트레이너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뭐 비만 호르몬 많이 공부하셨나요? 네. 그럼 혹시 아디포넥틴 기억나세요? 네. 뭡니까? 지방 분해 호르몬. 지방을 태워주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지방 배출해주는 운동. 자, 근데 이 배출을 가만히 써 있으면 배출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움직여야 배출이 되죠. 그렇죠? 네. 이왕 움직이는 거 쉽고 재밌게 즐겁게 움직이면서 우리 지방 싹싹 배출하고 갑시다. 오케이? 네. 그냥 편하게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앉아봐 주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건 지금 지방이야. 오케이? 네. 자, 지방 탈탈 턴다는 느낌으로 위로 쭉 뻗어서 위로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세웠어. 정신 차리고. 코에 힘주고. 좋았어. 넷. 올라와야지. 앉아있지마. 자, 그럼 이제 짝꿍끼리 같이 여기 우리 단합도 하면서 박수 2번 앞에 2번 하고 옆에 옆구리 틀어서 2번. 시작. 하나, 따. 여섯. 자, 4개 남았어. 7. 좋았어. 3개.
마지막! 아우! 좋았다! 우리 몸의 근육이 100으로 친다면 상체가 30이고 하체가 70이에요. 아니포네킨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디를 해야 돼? 허벅지! 그렇지, 알고 있으면 해야지! 이번에는 진보로 우리가 계속 앉아 있었는데 들 거예요. 위로 번쩍 들어서 자, 제가 하나 하면 앞으로 하나. 하나! 둘! 셋! 목소리 작다! 네! 더 크게! 다섯! 여섯! 오케이! 일곱! 상체 숙이지 마! 여덟! 오케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운동 해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허벅지도 당기고 한 10년분 오늘 하루에 다 한 것 같아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건강도 지키시고 활력도 지키시고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또 영양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호르몬 균형을 맞춰줄 음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공복감을 완화하고 포만감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섭취할수록 비만 호르몬 조절에 유리한데요. 오늘 만들 요리는 바로 두부가지찜. 가진 채소와 두부를 다진 후 남겨둔 가지는 4갈래 이상 칼집을 내고요. 볶은 버섯과 다진 채소, 두부를 섞은 소를 칼집 낸 가지에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속을 가지에다가 조금씩 채워가지고 찌기만 하면 되는데요. 얘네들이 다 채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수분이 많아서 조금만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짧게 쪄도 충분히 다 익습니다. 볼게요. 야, 예쁘네요. 네, 색깔이 알록달록 들어가 있어서 좀 예쁘죠. 네, 꽃인 것 같아요. 만드는 법이 비교적 간단한 데 비해 영양은 알차게 채울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식 두부가지찜이 완성됐습니다. 야, 맛있겠다. 와, 색깔 너무 예뻐요. 자, 우리 이제 좀 맛있게 먹어볼까요? 보기에 괜찮으세요? 궁금해요. 너무요. 궁금하죠? 네. 하나씩 한번 맛을 볼게요. 자, 끝에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드셔보시니까? 생각보다 든든하고 부드럽고 참 이게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희자 씨는 어때? 눈 감고 먹으면 가진지 모를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네. 주부 부담께서 또 인정을 해주시니까 뿌듯하네요. 오늘 닥터하우스에 또 두 분 모셔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함께 공유해보고 배워보는 시간 가졌어요. 어떻게 뭐 느끼신 점 있을까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런 맛있는 음식도 그렇고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좋네요. 우리 희자 씨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여기 찾아올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근데 또 이게 맛있는 것까지 먹여주시니까 너무 지금 뿌듯하고요. 정말 알찬 하루였어요. 다이어트의 핵심 무조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찾아서 운동도 하시고 오늘 배웠던 식단 같은 것들도 잘 조절하셔서요. 2주 뒤에 훨씬 더 좋아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식욕 잡는 호르몬 다이어트로 무려 28kg 감량에 성공했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준비하러 나왔어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지해야 되니까 일반식 안 먹고 다이어트 위주로 그렇게 식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를 좀 사러 나왔어요. 영선 씨 식단의 주 재료는 제철 채소.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로 활동량을 늘리고 음식을 쌓아두고 먹지 않기 위해 매 끼니마다 장을 본다고 합니다. 현재 몸무게인 48kg까지 감량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반. 부지런히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우엉을 많이 먹었거든요.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씹는 맛도 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다이어트식 우엉조림 사각김밥입니다. 살이 많이 쪘을 땐 밤에 양껏 몰아먹는 습관 때문에 아침은 건너뛰기 일쑤였는데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식욕을 자극하는 공복 호르몬이 나와서 제때 식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식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호르몬 균형을 지키기 위한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이제 좀 뚱뚱했을 때 한 75, 6kg 정도 나갔을 때거든요. 손발이 저려서 잠도 못 자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상생활을 못해서 제가 이제 누워만 지냈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육아 스트레스는 탄수화물 중독과 폭식으로 이어졌고 급격히 살이 찌자 각종 혈관 질환과 디스크를 동반한 골수염까지 찾아왔습니다. 식욕을 잡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었지만 성공 후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요. 초중등생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였던 영선 씨. 다이어트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며 자연스레 운동 트레이너로 직업까지 바꾸게 됐다는데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영 선생님이 비만이셔가지고 많이 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한테 지도를 되게 잘 해주세요. 우엉조림 김밥 같이 만들어 왔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굶지 않는 호르몬 다이어트 노하우를 전수하는 영선 씨. 닭국밥이랑 그리고 소고기 우엉조림, 계란지단. 네, 너무 맛있어요. 양파랑 당근 볶은 것도 들어갔어요. 새싹이랑. 하나씩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네. 호르몬 균형을 잡아야 식욕도 잡고 할 수 있어서 시서스로 호르몬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저도 선생님 때문에 이거 알게 돼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요새. 영선 씨가 호르몬 다이어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시서스는 무엇일까요?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허브과 식물로 전통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는요, 6,000년 전부터 귀한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염, 항암 등 약용식물로 사용되어 왔고요. 인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천연 식욕 억제제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졌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시서스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은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인데요. 두 성분은 항염증과 또 항산화 기능을 가진 플라보노이드인데요. 이들은 몸속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 효소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서 소화가 되고 또 분해된 후에 지방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음식물이 체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을 해서 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서스가 지방 배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탄수화물인 식빵과 지방인 베이컨을 하나는 소화액에 담고 다른 하나는 시서스 추출물이 들어간 소화액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24시간을 기다린 결과 소화액에 담근 식빵은 흐물흐물해진 반면 시서스가 들어간 소화액에 담근 건 비교적 단단한 모습. 베이컨 또한 시서스가 들어간 소화액에서 분해가 적게 일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시서스의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섭취된 탄수화물과 지방이 체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 시서스에는 일명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퀘르세틴이 양파보다 60배 이상 많이 들어있고 지방 형성을 억제하는 이소람네틴은 아몬드의 9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만 호르몬 관리 신경을 쓴다는 또 한 사람. 멀리서도 단번에 시선을 끄는데요. 올해 43살, 두 아이 엄마인 맹은정 씨. 나이살, 군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몸무게 80kg까지 찌고 지금 현재 다이어트 유지부터 6년 차입니다. 지금 현재 몸무게는 53kg예요. 날씬하고 탄탄한 몸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는 물론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죠. 의지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맨날 제가 좀 쉬라고 하셔도 안 된다. 나와서 운동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이제 몸무게도 감량되고 그리고 건강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연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일지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30kg) 가까이 체중 감량을 한 후 일단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은정 씨인데요. 우리 귀염둥이 첫째 유민이, 둘째 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뚱뚱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치마예요? 바지예요. 바지예요? 네. 88에서 55 사이즈로 대변신. 살이 쪘을 땐 옷을 사는 것도 스트레스.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려져 1년 넘게 집 밖을 안 나간 적도 있었답니다. 첫째 때도 30kg가 쪘었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30kg를 뺐는데 또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또 30kg가 또 찐 거예요.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자궁경부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물어봤죠. 왜 내가 갑자기 자궁경부암이냐, 젊은 나이에 이제 아이들도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대부분 자궁경부암이라는 거는 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걸린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지방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암세포로 전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급격히 불어난 체중 때문에 망가진 건강.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건강을 되찾아야 했고 꾸준한 노력으로 은정 씨는 올해 암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뭐 도토리묵 자체가 저열량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당도도 낮고 그리고 포만감도 높고,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자주 해먹는데, 묵, 말랭이 같이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들이 특히 비만 호르몬 관리에도 좋아 식단 조절을 하며 즐겨 먹었다는데요. 폭식과 다이어트, 어김없는 요요까지 늘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치며 그녀는 좀 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했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것저것 해본 결과 제일 중요한 건 호르몬 균형이거든요. 그때 비만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면 식욕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감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저는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요 현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른발부터 나가는 거야, 재아야, 유민아.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 둘, 엄마 덕분에 일찍부터 건강 관리 중인 형제. 여섯, 일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은정 씨만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이거 제가 호르몬 다이어트 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건데, 이게 바로 시서스예요. 호르몬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다이어트법을 고수해온 그녀에게 꾸준히 섭취한 시서스는 어떤 도움을 준 걸까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탄수화물 폭식 호르몬인 세로토닌, 지방을 태우는 아디포넥틴까지 비만에 관리하는 3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도 가체중 성인 67명을 대상으로 이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매일 300mg 섭취시킨 후 이 대조군과 비교해 보니 평균 7.4kg, 체지방량은 12.8% 감소하였고요. 또 허리 둘레는 8.6cm가 감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체중과 체지방은 이 4주부터 빠르게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0mg을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시서스는 야생에서 자라는 특성상 반드시 식약처에서 안전성이 인정된 원료로 확인 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특이 체질을 가지신 분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섭취 전 주치의와 상의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에 돌입한 체험단.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매일 시서스도 권장량 섭취를 했는데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폭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그녀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지윤 씨는 몸무게, 체지방률, 복부둘레, 렙틴 호르몬 수치 모두 감소했고 이희재 씨의 경우 몸무게는 3kg, 그 외 수치도 모두 감소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3kg나 빠졌는데 2주 동안 정말 효과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래 앞자리를 바꾸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해보려고 해요. 65kg가 목표였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랑 나랑 화이팅 해가지고 진짜 멋진 몸매 프로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끊을 수 없는 식욕과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호르몬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채널 A